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대구 수월 한방병원 한방내과 전문의 송진영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 수월한방병원 한방내과 전문의 송진영입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 젊은 층에서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전자기기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거북목 증후군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원장님 어떻습니까? 단순히 목이 거북이처럼 이렇게 휘어진다면은 이게 거북목인 건가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의하면 2022년 척추질환 신규 환자는 약 118만 명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은 척추질환 신규 환자 가운데 40%가 20에서 30대라는 점입니다. 척추 관절 질환은 보통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변화는 굉장히 주목할 만합니다. 이렇게 최근에는 거북목 증후군이 젊은 연령층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셨던 것과 같이 거북목 증후군은 목이 거북이와 비슷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정상적인 목 상태는 앞으로 볼록하게 휘어진 C자형 형태를 보이지만 거북목은 목뼈가 역C자형 혹은 일자형에 가까운 모양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거북목은 보통 나이가 들고 근육이 없을수록 더 잘 생기는 편인데요. 요즘은 전자기기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잘 생기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목뼈가 역C자 혹은 일자 모양으로 변한다는 거잖아요. 네. 네, 지금 제 목이 약간 일자목이라고 저도 병원에서 그래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집중하게 됩니다. 네. 그럼 거북목은 장시간 목에 안 좋은 자세를 취하게 되면서 목뼈에 이상이 생기게 되는 건가요? 핸드폰이나 컴퓨터 등을 사용할 때 목을 앞으로 빼내는 고개를 숙이는 자세를 취하다 보면 마치 거북이와 같은 형상으로 경추에 변형이 생기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거북목은 뼈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뼈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뼈의 배열을 담당하는 근육과 인대가 굳어지고 목 뒷부분의 근육과 인대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경추 배열이 일자 형태보다 더 앞으로 나오도록 된 것입니다. 평상시에 네. 뭐 생활 습관 말씀하셨는데 요즘 네. 전자기기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네. 저도 없으면은 삶을 이어가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뼈가 대혹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중이 20kg 이상 또 전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네. 이걸 우리의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물건을 들 때 우리 몸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무겁게 느끼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옆에서 봤을 때 귀의 중심점, 어깨의 중심점, 그리고 고관절, 무릎 관절, 그리고 발목 복사뼈 앞을 지나는 가상의 수직선상에 머리가 위치해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목과 척추가 머리 무게를 효율적으로 분산하고 지탱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이 중심선상에 위치할 경우 5에서 7kg 정도 무게만 부담하면 되는데 이 중심선 앞으로 나올수록 목과 척추에 가해지는 무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10kg에서 많게는 27kg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거북목 증후군은 숙명적인 것이 아니라 몸의 중심선을 따라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할 때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전자기기 사용할 때 이 고개가 앞으로 쑥 빠지게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방송할 때도 이 책상 위에 원고 놓고 이렇게 볼 때도 목이 이렇게 쑥 빠지게 맞아요. 되거든요. 맞아요. 이럴 때 또 잘못된 자세가 거북목을 또 유발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환자들이 어떤 네. 증상을 좀 호소를 하나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목덜미와 어깨가 뻐근하고 아픈 겁니다. 또 어깨 근육이 많이 뭉치고 두통이 생기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 능률과 학습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신경질이 나고 과민해집니다. 또한 팔에 저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불면증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과장을 섞어서 설명드리면은 목에는 이제 뇌로 들어가는 중요한 혈관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네. 거북목이 심해서 혈관에 눌림이 심해질 경우엔 뇌로 들어가는 혈류가 줄어들게 되고 뇌세포의 활동량이 줄고 이로 인해서 두통, 어지럼증, 이명 등의 다양한 증상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뇌로 가는 혈류가 방해되게 돼서 뇌경색이나 치매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과장을 섞으셔서 너무 겁을 주시니까.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일상에서 우리가 무심코 하는 잘못된 자세가 뭐 뇌경색, 치매까지 부르는 나비 효과라는 거잖아요. 정말 예. 무섭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장시간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 이외에도요, 뭐 거북목을 유발하는 습관이 분명히 또 뭐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그게 뭘까요? 이제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이라든지
장시간 나쁜 자세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과 목을 빼고 웅크리는 자세, 등을 구부리는 나쁜 자세 습관, 과도하게 높은 베개 사용 등이 있습니다. 베개를 높게 베면 저도 이제 좀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네. 원고를 바른 자세를 위해서 제가 좀 들고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색다른데요? 네. 아니 근데 이게 참 거북목이 질이 나쁘네요. 몸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원장님. 네. 특히나 저도 그런데 등이 이렇게 굽거나 라운드 숄더를 또 발생시키잖아요. 맞아요. 네. 예. 저도 살짝 있긴 해요. 네. 그래요? 거북목과 라운드 숄더는 선호가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이제 원인과 결과가 서로 얽혀 있습니다. 거북목이 심해지면 시야를 맞추기 위해서 상체가 앞으로 기울게 되고 어깨가 말리면서 라운드 숄더가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라운드 숄더가 심하면은 목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와서 거북목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라운드 숄더를 신경 쓰다 보니까 이렇게 원고를 좀 딱 들고 맞아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서 그 거북목으로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각보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 꽤 어떻습니까? 많습니다. 네네. 실제로 거북목 등의 경추질환과 두통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북목으로 인해서 후두하근, 승모근, 견갑거근 등의 목 근육이 긴장해서 후두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긴장성 두통을 유발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위에 설명드렸다시피 경추가 꺾이게 되면 뇌로 가는 척추동맥 혈류가 제한돼서 뇌 산소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 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지속적인 근육 긴장이 근막 전체의 통증을 유발시켜서 후두부, 관자놀이, 안구 주변부까지 통증이 퍼질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궁금한 게 이제 제가 병원에 가서 일자목 진단을 받았거든요. 네. 일자목이 심해지면 거북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하게 거북목과 일자목의 차이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또 만약에 일자목이라면 네. 치료가 필요한가요, 원장님? 거북목과 일자목은 유사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북목은 머리가 몸통보다 앞으로 돌출된 자세를 의미하고요. 일자목은 정상적인 경추의 곡선이 소실돼서 목뼈가 거의 직선으로 정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거북목은 머리의 중심이 앞에 있기 때문에 목 뒤쪽 근육의 과부하를 일으키게 되고 일자목은 경추 커브가 소실되다 보니까 디스크의 충격 흡수 능력이 줄어들게 돼서 추간판의 압박이 증가하게 됩니다. 네. 이제 보통 초기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장시간 사용하면서 머리가 앞으로 나오는 거북목 증상이 먼저 생기게 되고 경추 곡선이 점점 소실되면서 거북목과 일자목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일자목만 있는 경우에도 디스크의 충격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머리의 위치가 불안정하게 되고 거북목 자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자목만 있는 경우에도 치료 없이 방치하게 되면 거북목이나 목 디스크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의 치료와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네. 이쯤 되면 원장님 말씀 드리면서 시청자분들이 이 부분을 참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자세를 바로 펴면서 네. 들으실 것 같은데 네. 굽은 등 그리고 뭐 라운드 숄더 네. 또 두통까지 유발하지만 더 나아가서 혹시 이거 목 디스크 되는 거 아니야? 염려하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이제 거북목 증후군을 방치하게 되면 목 디스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상적인 목뼈는 C자 곡선으로 머리의 무게를 분산시키는데 거북목 자세가 지속되면 이 곡선이 소실돼서 일자목으로 진행하게 되고 이것은 이제 경추 디스크의 충격 흡수 능력 저하 및 디스크의 압박이 증가해서 목 디스크로 이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머리의 평균 무게는 4에서 6kg지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경추를 숙이면서 18에서 27kg까지 하중 부하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압력이 디스크에 집중되게 되고 디스크 겉에 있는 섬유륜을 손상시키고 이로 인해서 수액의 탈출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네. 특히나 이제 요즘 어린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전자기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증세가 좀 많이 나타날 것도 같고 또 어리니까 그만큼 통증도 좀 못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거북목 이렇게 청소년들이 더 많이 증세를 겪게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어려서부터 자세를 잘 교정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많은 청소년들이 하루 종일 고개를 푹 숙인 채 스마트폰을 하게 되고 고개를 앞으로 내민 채 컴퓨터 모니터를 보곤 합니다. 그로 인해서 청소년 거북목 증후군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거북목 환자가 성인과 비교했을 때 근육과 인대의 탄력성도 좋고 유연하기 때문에 성인과 달리 거북목이 있어도 별다른 통증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별다른 통증이 없다 보니까 거북목을 유발하는 습관과 자세를 지속하게 되고
이는 점점 목 주변 근육과 인대, 디스크 등의 퇴행성 변화를 일으켜서 결국에는 목 디스크로 발전된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같은 이유로 성장기라 근육과 인대가 유연하기 때문에 교정 속도가 빠르고 빠르게 교정하게 되면은 추후에 얼굴형 변화, 키 성장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조기 교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오늘 거북목 관련해서 얘기해서 그런지 지금 보니까 철원 씨 자세가 굉장히 반듯합니다. 저 너무 이렇게 힘줘서 오히려 더 경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마 오늘 방송 보고 계신 분들도 자세를 괜히 이렇게 신경 쓰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방송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간단히 체크할 수 있는 거북목 자가 진단법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예. 가장 간단한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벽에 등을 붙이고 똑바로 섰을 때 뒤통수와 어깨, 그리고 엉덩이, 발 뒤꿈치가 닿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네. 벽에 똑바로 섰는데 뒤통수가 벽에 닿지 않는다. 그러면 거북목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거울 앞에 서서 이제 옆모습을 봤을 때 귀와 제 어깨의 위치를 확인하는 겁니다. 귀가 어깨보다 앞으로 나와 있다. 그러면 이제 거북목을 또 의심할 수 있습니다. 3번째로 가장 단순한 방법은 턱을 뒤로 당겨보는 겁니다. 네. 턱을 뒤로 당겼을 때 뻐근한 느낌이 있다거나 아니면 제한이 있다면 거북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어. 저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왜냐면 철원 씨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지금 그렇거든요. 네. 저는 거의 100% 확신을 합니다. 근데 사실 자가 진단법 편하게 할 수 있지만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이제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네네. 진단할 때 제 생각에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예. 병원에서도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자가 진단법들을 활용해서 체크를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경추 측면을 엑스레이로 촬영해서 경추의 C자 곡선을 직접 확인합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를 활용하게 되면 거북목뿐만 아니라 일자목, 그리고 디스크의 퇴행 여부 등을 함께 확인이 가능해서 자가 진단보다 훨씬 정확하고 더 정밀합니다. 네. 대부분의 질환이 그렇듯이 거북목 치료도 초기 진단과 치료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방에서는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방 치료만의 장점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거북목을 방치하게 되면 목 디스크, 신경 압박, 만성 두통 등으로 악화될 수 있고 초기 교정이 늦을수록 치료 기간과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한방병원에서는 체형 분석, 목뼈 정렬 상태 확인 및 이제 필요할 때는 양한방 협진을 통해서 엑스레이 검사 등으로 정확한 상태 파악이 가능합니다. 한방에서는 추나요법으로 한의사가 직접 손을 이용해서 틀어진 경추를 교정하고 자연스러운 경추 곡선을 회복시킵니다. 네. 침이랑 약침 치료는 근육 긴장을 완화하고 염증을 제거하고 부항, 뜸 등의 치료는 혈류 개선 및 근육 이완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한방병원에서는 양한방 협진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나요법 및 도수 치료, 충격파 치료 등을 병행해서 경추의 곡선뿐 아니라 거북목으로 과긴장, 변형된 근육을 유기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한방 치료만의 또 장점이 분명히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보통 거북목이 이 목 뒤쪽에 근육이 많이 뭉치고 아프다 보니까 여기만 풀어주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목 주변의 근육들을 잘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나요? 맞습니다. 예, 거북목으로 인해 뒷목에 통증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치료의 포인트가 통증이 발생하는 부위인 목 뒤쪽 근육들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거북목을 만드는 주요 원인이 짧아지고 뭉친 목 앞쪽의 근육인 만큼 거북목을 치료할 때는 통증이 발생하는 목 뒤쪽 근육보다는 이제 동시에 뭉쳐있는 목 앞쪽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치료를 통해서 단축돼 있는 목 앞쪽 근육이 풀리면 거북목으로 통증이 완화되면 물론 이제 짧아져 있던 앞쪽 근육들이 더 이상 목과 머리를 앞으로 당기지 않기 때문에 목이 훨씬 편안해지고 자세도 훨씬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구체적인 치료 방법들을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거북목 치료 방법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아무래도 도수, 추나 치료 이 2가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주로 하고 있는 추나요법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짧아지고 뭉친 이제 앞쪽 근육들과 통증이 나타나는 목 뒤쪽 근육들을 한의사가 직접 손으로 밀고 당겨서 풀어주는 동작을 통해서 근육을 최대한 이완시켜주고 전반적인 목 주변 근육의 긴장과 피로를 풀어주어 거북목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또한 거북목 때문에 뒷목이 아픈 환자들은 계속 이제 목 뒤쪽 근육만 치료하는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데 네. 이제 계속 뒤쪽만 치료하게 되면은 그 이제 증상이 나빠지고 다시 좋아지고 이게 반복되게 되면서 재발하기 때문에 추나 치료 시에는 목 뒤쪽 근육뿐만 아니라 앞쪽 근육들까지 꼼꼼하게 풀어드립니다. 도수 치료는 물리치료 선생님들이 주로 하시는 건데요.
일자목, 거북목으로 인한 통증을 줄이고 C자 커브를 교정하기 위해 일자목, 거북목 교정에 도움이 되는 운동치료, 스트레칭 치료, 기계치료, 수기치료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긴장된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통증을 제거하고 신체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상적인 불편함을 최소화합니다. 네. 또 한방 치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침 치료 아니겠습니까? 뭐 약침, 봉침 종류도 참 다양한데 거북목 치료에서 이 침 치료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침 치료는 목 주변부의 근육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통증 감소를 목표로 합니다. 또한 경추 주변의 과도한 긴장을 풀어서 자세 교정 운동이 더 잘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고요. 약침 치료는 이제 좀 생소한 분들이 많을 텐데 한약 성분을 주사로 소량 주입하는 방식으로 치매의 자극 효과 및 약물의 생리적인 효과를 동시에 얻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치매 효과 외에도 염증 완화, 조직 재생, 혈류 개선 등의 효과를 줍니다. 이는 거북목으로 인한 근육 손상, 미세 염증, 신경 압박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침은 약침의 한 종류인데 흔히 알고 있는 벌 있지 않습니까? 네. 벌 독의 성분을 희석해서 오. 경혈이나 근육을 타겟으로 주입합니다. 강력한 항염증, 진통 효과가 있어서 거북목으로 인한 심한 통증이나 신경이 자극될 때의 증상이 있을 경우 활용합니다. 거북목이 있을 때 무엇보다 빨리 치료받아가지고 완치받고 싶은 게 우리 환자들의 마음이잖아요. 네. 뭐 환자마다 서로 좀 개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좀 치료를 받으면은 괜찮아질까라는 생각도 들고 완치도 가능할까요?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거북목이라도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초기 거북목의 경우 생활습관 교정과 가벼운 치료만으로도 1에서 2개월 정도면 뚜렷한 개선이 가능합니다. 이제 통증과 근육 긴장이 심한 중기 거북목의 경우 춘하나 침치료 그리고 한방치료랑 도수치료를 병행했을 때 2에서 3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북목이 이제 만성으로 완전히 심한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고 완전한 곡선의 회복은 어렵겠지만 통증 완화와 기능 개선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제 치료 기간과 완치의 가능성은 상태의 심각도와 환자의 협조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꾸준한 치료와 함께 환자들의 평소 생활 관리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밤에 잘 때 수면 자세도 참 중요하고 또 아까 높은 베개 안 좋다 그랬잖아요. 네. 낮은 베개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낮은 베개를 베는 것 또한 불편하게 느껴서 높은 베개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목 건강에 가장 바람직한 수면 자세는 목뼈가 정상적인 C커브를 이룰 수 있게 반듯하게 누워서 자는 겁니다. 베개가 역시 너무 높게 베면은 정상적인 목뼈의 C커브가 반대로 꺾이게 되면서 목과 어깨 근육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따라서 성인 여성의 경우에는 5에서 7cm 정도의 높이가 적당하고요. 남성의 경우에는 6에서 8cm 정도의 높이가 적당합니다. 네. 근데 이제 방금 드린 설명은 정말 너무 교과서적인 설명이고 실제로는 아무리 이제 사람들이 바른 자세로 자려고 노력을 해도 네. 자고 일어나면은 결국에 옆으로 누워서 잠들어 있는 경우가 맞아요. 많거든요. 맞아요. 예, 저도 그렇고요. 이제 옆으로 많이 잠드는 사람의 경우에는 요즘 유행하는 6에서 8cm 정도의 낮은 베개로는 목이 옆으로 꺾이기 때문에 10에서 15cm 정도의 이제 어깨 넓이 정도의 베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오. 기본적으로 원칙은 옆으로 누워 주무실 때는 양쪽 귀랑 양쪽 어깨가 최대한 멀리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또한 베개는 이제 소재에 따라서도 쿠션감도 다르고 실제로 베어보시고 본인의 목에 측면으로 꺾이지 않는지 확인하고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시중에 많은 베개들이 있지만 자기에게 맞는 베개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일자목이고 뭔가 좀 목이 아프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경추 베개 한번 써보라고 오. 사주진 않고 이제 이야기만 계속 하더라고요. 네. 근데 또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결국은 제가 고르지는 못했거든요. 비용도 꽤 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원장님이 보실 때 이걸 좀 네. 사용하면 좋을지 네. 효과가 있을지 어때요? 좀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 저도 베개를 실제로 한 5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저에게 맞는 베개를 찾아서 이제 헤매고 있는 중인데 이제 시중에 나오는 기능성 경추 베개와 원통형 베개 둘 다 밤에 잘 때 쓰는 용으로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목 부분에 일단 커브가 있기 때문에 목에 통증이 심해질 수도 있고 옆으로 누워서 잠들 경우에는 이제 목을 받쳐주는 돌출된 부분 때문에 수면 시 불편하고 턱에 무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통증이 있거나 거북목이 심하신 분들은 목을 받쳐주는 베개를 장시간 잘못 사용하면 증상이 훨씬 악화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밤을 이제 실제로 밤에 잠을 잘 때 사용하는 것보다는
낮에 단시간 교정용으로 사용할 때는 오히려 의미가 있습니다. 집에 누워서 휴식을 취할 때 내 목의 정상적인 C자 커브가 어떤 형태를 취하는지 혼자서 교육해주는 용도, 그러니까 셀프 교육용으로 활용하시면 훨씬 낫습니다. 예를 들면 낮잠을 잘 때나 누워서 책을 볼 때, 핸드폰을 볼 때 내가 고른 베개를 일단 편하게 베고 누워서 거북목 교정과 C자 커브를 느껴보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 이제 거북목 베개를 쓴다고 해서 거북목이 나아진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사람에 따라서 경추의 형태가 다르기도 하고 생활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꼭 어떤 베개를 써야 한다기보다는 목과 어깨, 허리에 부담이 되지 않는 높이의 적당한 쿠션감의 베개를 사용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로 똑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날 몸의 상태가 다를 수도 있고 컨디션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베고 자는 베개라 하더라도 만약에 오늘 벨 때 높이가 너무 낮다 느껴지면 수건 같은 거를 말아서 높이를 맞춰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아까 원장님 베개 5개, 6개 있다고 하셨죠? 네. 저도 한 5개, 6개 준비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 시간이 다 돼가니까요. 네네. 꿀팁을 좀 더 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거북목 교정에 도움이 되는 간단한 스트레칭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저도 이제 실제 진료 볼 때 환자분들이 이걸 꼭 마지막에 많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환자분들께 아무리 여러 가지 스트레칭을 설명을 드려도 실제로 그거를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하시는 아하. 분이 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스트레칭법 중에 가장 간단하고 일어서지 않고 앉아서도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준비해 봤으니까요. 너무 좋네요. 꼭 한번 주기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세 운동인데요. 네. 첫 번째는 앞으로 나란히를 팔을 쭉 뻗어보시고 네. 그 다음에 위로 만세를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하는 겁니다. 만세. 네. 아이고.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목이나 어깨보다는 네. 약간 등 쪽으로 뭉친 부분을 푼다는 느낌으로 쭉 올려주는 겁니다. 쭉. 시원하네요. 네. 네. 이렇게 우와. 5회 정도 우와. 반복하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네. 두 번째는 오. 더 단순합니다. 양쪽 엄지로 턱을 잡고 위로 들어 올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20초씩 3회 정도 반복을 하는 건데요. 이게 여기서 포인트는 목과 머리에는 힘을 빼고 시선을 위로 향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을 해주시면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네. 네. 너무 시원한데요? 네, 오늘 이 시간 통증은 물론이고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은 거북목, 미관상으로는 얼굴이 커 보이고 이중턱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얼굴 큰데 얼굴 커 보이면 더 안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북목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한 한방적 치료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아무래도 거북목은 평소 생활 습관부터 원장님 바로 잡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거북목은 일단 일상생활에서 습관의 교정이 굉장히 중요한 질환입니다. 다만 이제 현대사회에서 무언가 집중하다 보면 자세에 신경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컴퓨터를 하든 운전을 하든 공부를 하든 손이 앞으로 뻗어 있기 때문에 어깨가 굽어지고 목이 앞으로 빠져나오는 게 자연스러우니까요. 저도 한의사로서 아는 척, 잘난 척,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히 설명드렸지만 저조차도 이제 평소에 차팅하면서 모니터를 볼 때 잘못된 자세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24시간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지만 하루에 2-3번만이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날 때마다 이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작은 습관 개선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말씀을 오늘 들어보니까 현대인들이 식습관, 또 평소 자세 등으로 얼마나 우리 몸을 혹사시키고 있는지 새삼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하셨죠. 고개를 숙일수록 무려 20kg이 넘는 하중을 우리 목뼈가 버틴다고 했잖아요. 정말 고맙고 미안하면서 이제는 내 목을 좀 더 소중하게 여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번 녹화 통해서 가장 자세를 바르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시간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이 쇼츠 썸네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름이 이제 거북목 특징인데 우리는 목을 잠시 뒤로 당기는 걸로 우리의 모든 거북 업보를 청산하려 한다. 이게 메시지가 강력하게 전해지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원장님 말씀처럼 경각심 가지고 바른 자세 도전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만세! 건강 365의 최종 결론은 업보 청산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대구 수월 한방병원 송영진 원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